다 승용차가 들어올 수 있고 많은 주택에 몇천만 원씩 들여 리모델링과 개축을 하여 좋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전주시장님은 동양 아파트만 재건축하고 주택은 현재 그대로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장님이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택의 주민 126세대 중 100세대 이상이 재개발을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도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몇 사람의 유익을 위해 추진하는 재개발로 주택의 평균 78세 되는 고령 노인들이 거리에 쫓겨나는 이를 사진에 맞고 제2 용산 사태가 이곳 우리 지역 주택에서 나지 않도록 주택의 건물을 시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재개발을 하지 않도록 전주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지난번 총회 때 조합원 수를 속여 시공자를 선정한 불법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2018년 12월 22일 임시총회 안건은 시공자를 선정한 총회였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의사 종족수는 조합원 가반수가 직접 참석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 총 306명 중 직접 참석자가 가반수에 있는 154명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주택조합원이 총이 참석한 사람 전원을 4번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한 사람은 74명으로 가반수의 50%도 안 되는 숫자를 167명이 직접 참석한 것처럼 부풀려 조합원을 속였고 시공자를 선정할 당시도 우리 주택 조합원이 지금 3시 31분인데 직접 참석자가 몇 명인지 확인을 3번이나 요청을 했으나 다 무시했고 거절을 했는데 조합원 더 이상 조합원들을 속이지 말고 주택에서 지난 1월 7일 전주시에 제출한 녹지록과 총회 직접 참석자 전면 사진을 주택이 제출한 것처럼 조합도 역시 녹지록과 167명 직접 참석자 전면 동영상 사진을 왜 공개를 못하고 있는지 속히 조합원 공개하라. 시공자 선정은 완전히 불법이고 무효이다. 총회 직접 참석자 167명 동영상 공개와 시공자 선정 무효 선언을 해 주실 것을 전주시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다음은 의사 종속수의 원칙이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기여했습니다. 의사 종족수란 협의체 기관의 의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의 출석 인원수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의 종족수라고도 합니다.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려면 우선 일정한 수 조합원이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 그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전자를 의사 종족수, 후자를 의견 종족수라고 한다. 의사 종족수는 총회의 성립 요건이며 조합원은 총회 개회부터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자리에 있어야 하므로 의사 종족수는 계속 요건이라 한다. 총회 도중에 의사 종족수를 결하며 의장은 잠시 회의를 경위하고 다시 성원이 될 때까지 꼭 기다려 속히해야 할 수 있다. 실무상 총회 진행 중에 일시 그 요건 등 결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다가도 결의를 할 때 성공이 되도록 모는 예도 있다. 총의 진행 중에 의사 종료수를 결하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도 성공이 될 가망성이 없으면 회의를 부득이 회의할 수밖에 없다. 총의 조합 총의의 의사 종족수와 의결 종족수에 관한 대부분 판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의에서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 의결 종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은 당초 총의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의장이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미시 총회 때 시공자 선정할 때 처음에 의사 종족수가 회의가 할 수 있는 종족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다 나가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줄었다. 그런데 우리 주택에서 그날 4번 찍은 동영상 사진을 우리가 공개를 합니다. 높이서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사진으로 확대해서 확인한 결과는 74명 밖에 안 되는데 167명이 참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 2018년 2월 9일에 시공자 선정을 할 때 개정한 모든 법이 바로 총회 때는 시공자 선정할 때 서명 결의와 직접 참석자가 합쳐서 과반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참석 조합원이 과반수가 넘어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을 하자면 73명밖에 안 되는데 167명이 참석했다고 허위 숫자를 부풀려서 시공자 선정한 것은 전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개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첨언했습니다. 부장님들, 이 규정을 대한민국 헌법 제49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간의 동수일 때에는 회의는 무효다. 이런 규정을 지금 당장 핸드폰으로 찍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머나 이건 우리 규정이 맞는 겁니다. 혹시 기자 되시는 기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인근 재개발을 동의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무상으로 입주하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처음에 2006년 8월에 재개발 추진 당시에 우리는 재개발이 뭐고 재건축이 뭔 줄 모르고 살았던 우리 주민들을 조합에서 확인한 홍보 요원들이 주택에 집집마다 찾아와서 아파트가 새로 입주가 되면 입주할 때 주택 1층 가진 사람은 34평, 2층 가진 사람은 40평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좋은 환경에서 한번 살아볼 수도 있구나 하고 혹하는 마음에 우리 주택 사람들이 조합에 설립할 때 동의를 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13년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1억 5천씩을 부담해야 할 그러한 시작으로 지금 전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파트 입주를 하려면은 내진 설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에 지금 평균으로 1억 5천을 못 받아요.
그러면 34평 가려면 3억 4천인데 1억 5천 나머지 부담은 우리가 지금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기커녕 그런 게 주택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78세에 되는 고령 노인이기 때문에 은행이가 조출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우리는 만약 그 아파트를 이대로 진행한다면 1억 5천 이상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거리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13년 전에 거죠. 얘기를 그래서 할 때, 반대로. 13년 전에 얘기를 할 때 당신들한테 30평, 40평을 주겠다, 입주 부담금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와서는 1억 5천씩 내야 된다 이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단독주택 그 개별 이제 판매 지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많이 받는 사람이 지금 시가가 1억 5천. 그러면 지금 1억 5천은 땅이 대지가 60평, 1층이 30평, 2층은 20평입니다. 그러면 50평 살고 있는데 34평으로 오히려 줄여서 가면서 1억 5천을 주택에서 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사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개발이 되면 34평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총 소요되는 비용이 3억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중에 3억을 주민이 가져- 1억 5천을 내고 이쪽에서 조합해서 1억 5천을 내고 그렇죠. 아파트 들어가려면 3억 아니죠. 3억인데 우리가 3억 조합해서 이제 우리에게 입주를 하라고 할 때 우리의 관리 처분할 때 감정 평가를 우리가 이거 1억 2천원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보다는 1억 5천원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주택에 있는 노인들이 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이걸 진행한다면 거리가 쫓겨나는 신세가 이게 재개발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 몇 평, 몇 세대 가구예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새로 짓겠다는 아파트요. 중앙 아파트. 지금 새로 짓겠다는 아파트 예, 예. 예, 700 지금 확실한 걸 모르는데 740 몇 세대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740여 세대. 예, 예. 이 몇 평짜리죠? 그건 이제 왜냐하면 적은 평수 뭐 24평 뭐 30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하고 일반 분양 따로따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금 건설을 해도 입주할 지금 사람들이 없어서 전주시에 미분양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 지역에 옆에 바로 태평동도 지금 2천 몇백 세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주를 다 안 하면은 조합원들이 다 이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동양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재개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양 아파트는 지금 아파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파트 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양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주택 부담도 오히려 추가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좀 입장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처음 하는 대로 아파트를 지어서 그대로 새 아파트를 한 채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추가 부담 없이. 예, 그렇게 지금 조합에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밀집이 주택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우리 떠서 알기 때문에 이걸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12월 22일 날 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그 임시총회에서 예. 조합원 과반수가 넘지 않았는데 넘은 것처럼 이걸 꾸며서 했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뭐 시공자 선정 무효 소송이나 뭐 가처분 이쪽을 준비했거나 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자회견을 하고요. 시에다가도 우리가 전주시 건축가에다가 시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낸 얘기는 시공자 선정이 지금 조합원 수를 허위로 속여서 했기 때문에 무효다. 무효서를 해달라는 걸로 진정을 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건축사에서 답이 없어요. 진정서를 언제 제출했어요? 1월 7일 날 냈습니다. 1월 7일이요? 네. 지금 조합장이 총 5번 바뀌었다고요? 4번 바뀌었다고요?
세 번, 네 번, 네 번이요. 네 번. 조합장이 어느 쪽 분이세요? 주택 쪽이세요? 아파트 쪽이세요? 지금 아파트 쪽에도 있고 주택 쪽에 있는데 현재 사는 사람은 주택에 있는데 여기 살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데 살면서 지금 조합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합장 선출을 어떻게 하시길래 왜 원치도 않는 분이 되셨나요? 총의를 지금 지난 임시총회 1월 12월 22일 날 했는데 8번을 했어요. 그런데 8번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 걸 모르는데 조합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 총의를 할 때마다 5천에서 6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8번이면 지금 5발 44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경기만 들어가지고 해놓고 진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합에서 총회를 한 번 열 때마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이 쓴 비용에 대한 이 지출 내용을 갖다 우리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 아닌가요? 없어요. 없다고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나요? 그건 이제 우리도 안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공개해서 조합원에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보내서 소식을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간의 지출 경비 내역을 한번 총회 열 때마다 그걸 한번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탄원만 놓고 진정. 진정만. 문제는요 1억 5천을 부담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을 갖다가 주택 설립에 의해서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속였다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의원을 운영하는데 주택은 숫자가 많이 16명 아파트는 15명 하는데 전부 주택 사람들은 참석 않고 자기들이 모여서 우리 재산권을 다 무지자질하니 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덕적 사기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조합장님 말입니다. 이상한 사람은 나오지도 아니요. 저 서울에서 여기에서 고3년 방학간을 하다가 여기 온 사람 온 지가 1년 반 되는데 그 사람이 도덕법이 뭐지라고 사람이 허수아비처럼 조합장 대응을 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허수아비지. 조합장 대행을 하신다고 했다면 실제적인 그럼 조합장은 누구예요? 실질적으로 양두현입니다. 양규현? 네. 뭐 하는 분인가요? 예?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양반은 공무원하다가 퇴직한 분입니다. 교육공무원이요. 교육공무원. 그런데 지금 성함이 양두현이요? 네, 양두현. 그다음에 상근 이사는 박정석. 여기 온지 지금 1년 이사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조합장 대리를 합니까? 그 수많은 예산을 하는데 그게 허수아비죠. 양두현 씨는 지금 직책이 뭐예요? 조합장이죠. 없죠. 없어. 지금 나오지 않아요 현재 조합에. 그러니까 조합장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우리 주택에 건물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사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하고 전에 대리로 지금 조합장 한 집만 낙후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나머지는 오셔서 보시지만은 우리 주택이 너무도 구역 정리도 잘 돼 있고 가스 시설 뭐 이런 것도 없이 기반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아무 주택에 무엇이 부족해 가지고 여건이 안 좋아서 아파트를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계속 조합이 구성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만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조합원들의 그 어려운 심정이나 잘 알겠는데 이걸 뭐 시에 따라 꼭 요청할 게 아니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시공사 선정 무효가 가처분이라도 이제 걸어놓고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조합원들 수를 허위로 했다면 허위로 한 숫자를 갖다가 전주시에 제출을 했다면 그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 공문서 위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네, 같이 그렇게 하려고 양쪽에서 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언제 진행할 그렇게 겁니다. 하실까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신청하고 허위 숫자는
지금 전주시 건축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뭐 조사건이 없기 때문에 못 오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수사 의뢰를 할 겁니다. 수사 의뢰하실 거예요? 아니면 고소고발하실 거예요? 예? 수사 의뢰하십니까? 고소고발하십니까? 뭘 하실지 좀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고발할 겁니다. 고발이요. 고소가 아니고 고발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6일 날 저희 대표 4명이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주택과를.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 정족수가 처음 개회할 때에 154명 딱 맞춰놓고 서류 제출자를 56명 해가지고 210명이 왔다고 개회를 선언했다 이거예요. 선언했다 이거. 그런데 주택 주민들이 참석자가 24명만 왔다 이거요. 빼보면 186명이 전부 동양 아파트 사람이다 이거. 동양 아파트 전원이 100%가 도 180평짜리 6명이 추가됐다는 것은 이건 조작했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 선언 때 성원이 되면은 중간에 나가더라도 성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의결을 성원이 된다 할지라도 의결을 따위서 성원이 안 되면은 그 회의는 무효가 된다.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다른 재개발도 그렇게 했다고 저거 좀 와 계시는 막 말씀하시는 걸.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제가 2장을 주었습니다. 서류를 주놓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찾아가니까 주택과장이 똑같은 앵유새 같은 소리가 불법이요. 그러면 만약에 개 선언해가지고 10명이나 가지고 의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상식 이하에 아까 말한 대로 헌법 제49조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또 대피 있어가지고 그냥 마무리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한 말씀. 예. 네, 지금까지 우리 기자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그 동양 아파트 인근 주택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소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잘 그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금까지 기자님들 그리고 같이 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